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많은 국가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집중적인 폭우로 인해 샨사댐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에 엄청난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중국 남부 지역의 폭우가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세계 최대 수력발전댐인 샨사댐의 수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고 수위인 175m까지 불과 11m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는 홍수 제한 수위를 18m나 초과한 수치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이창시에 건설된 싼샤댐은 세계 최대 규모로 댐의 전체 길이만 2.3km에 달합니다. 최대 저수량이 393톤으로 소양강댐의 무려 14배입니다. 양쯔강을 막고 있는 샨사댐 아래에는 중국의 곡창지대와 상하이, 난징 등 중국 동부 대도시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싼샤댐이 무너지면 중국이 입을 피해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싼샤댐이 무너지면 이 지역 약 4억에서 6억 명의 주민이 이재민이 될 수 있고, 중국 국내 총생산의 약 40% 차지하는 지역이 소멸되면 중국 경제엔 악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때문에 싼샤댐 붕괴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홍수를 막을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비가 그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비는 잦아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이번 주말 또다시 비가 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싼샤댐에 대한 말들이 SNS 등에 유포되면서 중국의 공포는 더해가고 있습니다. 중국 인터넷 언론에는 댐 건설 계획 당시 싼샤댐은 결국 터져버릴 것이라고 했던 중국 수리 전문가 황한리의 예언도 다시 등장해 불안감을 커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건축과학연구원 황샤오쿤 연구원이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창 아래 지역은 달아나라 라는 글이 소셜미디어에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황샤오쿤은 자신이 쓴 글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 말은 싼샤댐 붕괴의 공포를 극에 달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중국 당국은 싼샤댐은 100% 안전하다고 장담하고 있고, 심지어 붕괴 괴담이 대만에 경도된 반체제 인사들의 위험 비어라고까지 일축하면서 민심을 달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는 당국의 말보다는 괴담이라고 일축시킨 비관론을 더 신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만리장성 이후 최대의 토목공사라 불렸던 싼샤댐은 환경 파괴 논란에도 홍수 피해를 막는다면서 만들어졌습니다. 10년에서 20년 단위로 찾아오는 남부지역의 홍수를 100년 단위로 늦추겠다는 목표였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싼샤댐이 중국을 구할 것인가, 중국을 덮칠 것인가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홍수를 막기 위해 만든 댐이 더 큰 홍수 피해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과 일본의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비가 적게 오고 있습니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과는 달리 한반도는 비교적 비구름 없이 깨끗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시베리아 대륙에서 발생한 차가운 고기압이 장마전선을 밀어내 장마전선이 북상하지 못한 채 한반도 아래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일부 네티즌은 비까지 한국을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폭우는 우리나라에도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싼샤댐에는 이번 주 주말에 또다시 폭우가 예고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내부적으로는 역대급 폭우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외교적으로도 과거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거의 왕따 수준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과 무역 분쟁을 시작으로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중국이 원흉으로 지목받았고, 게다가 홍콩과 신장의 인권 탄압까지 비판받으면서 중국에 각을 세우는 나라는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의 유럽을 비롯해 호주와 캐나다, 인도, 일본까지 중국이 상대해야 하는 국가들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과거 한국에 사드 보복을 했던 것처럼 이들 국가들에게 보복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영국은 최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을 이유로 홍콩과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무기한 중단하고 홍콩 시민을 탄압하는 데 쓰일 수 있는 무기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영국이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다며 중국은 내정 간섭에 대해 반드시 단호하게 반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콩보안법 발효 직후 영국이 재외교민 여권을 소지한 300만 명가량의 홍콩인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히자 중국은 노골적인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자 영국 정부는 한 발 더 나가 지난 14일 자국의 5G 이동통신 사업에서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이의 참여를 배제하고 기존 장비도 제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현재 중국은 HSBC 은행과 제규어 랜드로버 등 영국 기업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HSBC 은행은 중국의 핵심 영업 국가이며 제규어 랜드로버는 중국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EU가 화해를 제지한다면 노키아, 에릭슨 등 유럽 기업들에게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일 유럽의 양대 메이저 통신장비 제조사인 노키아와 에릭슨이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다른 나라로 보내지 못하도록 수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키아는 홍콩과 대만을 포함한 중화권의 공장 1곳과 16,000명의 인력을, 에릭슨은 중국 내 제조시설 1곳과 다수의 연구개발 설비를 각각 두고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적으로도 중국은 고립되어 싸우고 있습니다. 국제 영유권 분쟁이 여긴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하는 가운데 중국의 해상 실전훈련과 더불어 남중국해 섬에 전투기를 배치하며 미군에 맞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피어리 크리스 암초, 수비 암초, 미스치브 암초 등 7곳의 인공섬으로 조성해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U자 형태로 9개 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인공섬을 건설한 뒤 군사 기지화에 인접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치며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군 전함은 중국이 베트남, 대만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파라세 제도에서 항행 권리와 자유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미국 해군 항모전단의 남중국 해상 대중국 압박 작전이었는데 여기에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이 극심한 호주와 일본도 가세했습니다. 또한 아세아 8개국은 지난 19일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국제법 준수를 강조한 미국의 감사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남중국해를 차지하려는 중국에게 주변국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 강력하게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 벌이고 있는 갈등과 분쟁이 지금 중국이 야심차게 준비한 행사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열릴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서방 국가들이 보이콧할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20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1980년대 미소 냉전 시기 양 진영이 상대국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에 불참한 바 있었는데 신냉전으로 불리는 최근 분위기상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최근 대회 개막일까지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카운트다운 시계를 대중에 공개하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분위기를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31억 달러, 하나로 약 3조 7천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스키 대회장이 있는 허베이성 장자커우와 베이징을 연결하는 고속철 사업에 82억 달러, 하나로 약 9조 8천억 원을 쓰는 등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방 국가들이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이 같은 대규모 투자가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움직임은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대중국 강경론자인 마르코 루비오 미국 상원의원이 2018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상황을 이유로 개체권 박탈을 주장한 데 이어 릭스콘 미 상원의원은 지난 3월 2021년 1월까지 인권 상황이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으면 개체국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옥스퍼드 대학 중국센터의 조지 마그누스 교수는 베이징 올림픽이 잠재적 화약고가 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메달 집계를 보면 상위권 국가들의 불참은 중국에 분명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평창 대회 당시 노르웨이, 독일,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 6개국이 전체 금메달의 절반 이상을 휩쓸었는데 이 가운데 캐나다, 미국, 스웨덴 등 대부분의 동계올림픽 강국들이 보이콧할 수 있다는 것은 중국에겐 절망적인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문제 삼으며 보복을 감행해 큰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한 해의 추정 피해액만 22조 원 이상이었습니다. 미국에게는 아무런 말을 못했지만 자신들보다 힘이 약한 한국에게는 그 잘못된 힘을 과시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그 힘이 커지고 영향력이 커져갈수록 과거 우리에게 보여준 치졸한 모습을 전세계 국가들에게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공공의 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만만치 않은 힘과 강력한 보복에 많은 국가들은 내심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맞서고 있는 영국, 호주, 대만, 인도에서는 중국의 압박을 당당히 이겨낸 한국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사드 보복을 극복해내고 수출을 다변화시키며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 도약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시진핑 방안을 연내하고 시진핑 방안 이후에는 한한령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화해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군용 외교를 하며 실리를 취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미국을 포함해 많은 국가들에게서 외면받는다면 한때 사드 보복으로 중국에서 밀려나며 피해를 입었던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국의 모습은 중국과 맞서는 나라들에게 모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사드 보복을 감행한 중국을 극복했던 것처럼 이제 전세계 국가들이 중국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중국을 참교육시키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Enshrine.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전 중 하나인 영국 케임브리지 사전에 Enshrine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Enshrine의 뜻은 소중히 하다, 간직하다, 뭐뭐를 모시다인데요. 케임브리지 사전이 이 단어를 설명하는 예문으로 제2차 세계대전 전범이 있는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마법이 하나 펼쳐지죠. 번역 공부를 하던 20대 한국인 청년이 최근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를 Enshrine, 즉 소중히 간직하다 라는 단어의 예문으로 언급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다 라며 정부 민원 사이트인 국민신문고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마법을 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이 문제의 내용을 영국 대사관에 전달했고 대사관이 케임브리지 측에 이메일을 보내자 케임브리지는 Enshrine 단어 설명에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를 즉각 삭제해버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동안 유감스럽게도 이를 간과해왔는데 지적해줘서 고맙다. 문제를 충분히 이해했다. 수정하겠다. 라고 전해왔습니다. 영국이 한국을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 100년 전부터였습니다. 당시 아시아 국가들을 무대 삼아 그림을 그리는 영국인 유명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는 3.1운동이 한창이던 당시 한국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3.1 만세운동은 놀라운 발상이다. 영웅적인 거사다. 서울 거리를 메운 20만 명의 사람들은 붙잡히면 보복이 얼마나 심할지 알고 있는데도 한반도 곳곳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빈손으로 독립을 촉구했다. 비폭력적 저항을 했다.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2017년 영국 대표 언론사 BBC는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위가 열렸다.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울을 가득 채웠는데 폭력 사태는 없었다. 라며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대규모 시위 문화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본 영국은 완전히 한국을 신뢰하며 최고의 국가가 될 것이라 평가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영국의 브랜드 파이낸스 리차드 헤이그 대표는 뉴스원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세계 최고의 검사 기술 및 확진자 추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아주 가까운데도 아주 효과적으로 잘 통제했다. 특히 중국처럼 도시를 봉쇄하지 않고도 환자를 추적하고 방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전 세계인들에 과시했다 전했습니다. 앞으로 3일 뒤면 영국이 한국인들의 14일 의무적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무한한 신뢰와 관심을 표시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영국 정부가 최근 영국 내 5G 사업에서 중국의 화웨이를 완전히 배제하고 한국과 손을 잡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은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한다 전했고 블룸버그 통신은 영국 정부가 5G 사업을 위해 한국의 삼성과 일본의 NEC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밝혔습니다. 5G뿐만이 아닙니다. 영국 국제통상부 과학 분야 수석 고문인 마이스 쇼트 박사는 최근 한국을 찾아 한국과 영국 정부가 AI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 양국 대학을 시작으로 다양한 협업 사례가 나올 것이다. 라며 한국과 영국의 시너지 효과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고 영국의 제조회사 어터베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Unmanned Life 등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영국 기업들조차 한국을 찾아 삼성, 현대차, SK텔레콤과 손을 잡았습니다. 미래 핵심 사업들을 모두 한국과 함께하겠다는 것이죠. 2020년 1월 31일 영국이 유럽연합을 공식 탈퇴하자 일본은 영국을 마치 패전국처럼 대하며 영국 내 일본 기업들을 모조리 철수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혼다는 스원던 공장의 사륜 자동차 생산을 내년 안으로 종료하겠다. 닛산은 SUV 차기 모델은 영국이 아니라 일본 규슈에서 생산할 것이다.
현재 썬더랜드 공장도 닫을 수 있다. 그리고 토요타까지 노딜 브렉시트일 경우 3년 뒤 영국 생산을 철수할 수 있다 라며 영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죠. 반면 일본과는 반대로 유럽연합을 빠져나온 영국을 상대로 한국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FTA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얼마 전 WTO 사무총장의 공식 출마를 선언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덕분에 한국 기업들은 일본처럼 영국에서 도망치지 않고 대신 무관세라는 특별 대우를 받으며 오히려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미래형 자동차, 청정 저탄소 분야에서 세계 최강의 기술을 보유한 영국과 반도체, 화학제품, 철강 등 무려 63개의 종목에서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이 앞으로 만들어 나갈 시너지가 얼마나 폭발적일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